강원도가 옛 원주 드림랜드터에 소방운전 전문 교육센터를 유치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19를 개인 구급차처럼 이용하는 비응급 이송 출동률이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국내 11개 동계 경기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가 사업 착수 15년 만에 단계별 촉지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 달 6일 준공식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119 구급대는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가벼운 상황에도 쉽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10,000명당 비응급 환자 이송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감기가 걸려서 두통 때문에 심지어는 눈이 충혈돼서 119를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환자가 그리 붐비지 않는 오후 시간, 응급의료센터에 끊임없이 구급차가 드나듭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도 있지만 예약한 진료를 받으러 왔거나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많습니다. 충혈이 돼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공교롭게도 그 환자 방문했을 때 심정지 환자가 같이 내원을 해가지고 환자도 힘들고 저희도 중증 환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증 환자의 상당수는 119 구급 차량을 타고 병원을 찾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내 비응급 환자 이송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25,260건인데 건수로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 10,000명당 출동 건수로 환산해보면 전국 광역시도들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는 짧은 거리를 이용해도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119를 찾는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거짓으로 위급 상황을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허위 신고라고 판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심정진환 환자를 제때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느라 제때 이송하지 못해서 이제 저희가 치료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진료 목적이나 이제 술에 취하셨을 때는 택시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시는 게 현장에 가기 전에 실제로 위급한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처벌 규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가 옛 원주 드림랜드터를 소방운전 전문 교육센터를 유치하는 데 사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초 도지사가 결재를 한 사항인데요.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5년 폐쇄된 이후 방치되던 옛 드림랜드터에 소방운전 교육센터가 추진됩니다. 강원도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드림랜드 부지 27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관리 주체를 도소방본부로 이관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전국 최초의 소방공무원 운전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사업비 153억 원을 들여 교육장과 정비소, 기숙사 등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지금 망치무하고 행정조치를 밟아가면은 얘는 연구 영역에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까. 지난 7월 원주시가 공모를 통해 결정한 펫시티 조성 방안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자 강원도가 소방본부가 제안한 운전교육장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소방 쪽에서 이런 운전 전문 교육센터 관련해서 이 지사님 설명하고 계속 결제 진행하다가 이제 방침아예 받아오신 걸로. 그런데 강원도가 지난달 초 이미 드림랜드 활용 계획을 결정하고도 한 달 넘게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농업 테마파크와 강원FC 전용구장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없이 강원도 멋대로 결정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정지역인 치악산에 운전교육장이 들어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으로 주민분들은 반대적으로 소방본부가 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어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2월 도의회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인 만큼 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개최지 선정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입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강원도와 2018 평창 기념재단, 국내 11개 동계 경기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3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IOC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돼 내년 1월 개최지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견이 별로 없고 경쟁이 없는 상태여서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기대입니다. 유승민 IOC 위원도 IOC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OC에서 사실 이 평창 기념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24년 동계 유스 올림픽을 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2012년 1회 오스트리아 대회와 2016년 2회 캐나다 대회의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대회 개최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의 마중물 대회 성격으로 이 대회 유치를 추진했지만 최근 같은 민감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북한 효과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고 유산을 발전시키는데 이만한 대회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개월. 선정 여부는 내년 1월 스위스 로잔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금은 산행 문화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 태백산에서 땅에 파묻힌 쓰레기가 대규모로 발견돼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대대적인 수거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산 정상 천재단 인근 만경대, 산 중턱에 오르자 땅속에서 파낸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파낸 쓰레기 양만 5톤에 이를 정도입니다. 쓰레기 대부분은 라면 봉지나 술병, 맥주캔 등 등반객들이 먹고 버린 겁니다. 1988년 8월 15일이라는 제조일자가 남아있는 등 대부분 30년 정도 묻혀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 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1시간 넘게 수거 작업을 벌였더니 쓰레기를 담은 포대가 100개 넘게 쌓입니다. 태백산을 찾아오는 모든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저희가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 이것이 저희한테 상당히 오늘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아직 파내지 못한 쓰레기 양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먼저 한 3톤 정도를 먼저 굴치 수거를 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나머지를 지금 굴치 수거할 예정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11월 중에 모아놓은 쓰레기를 헬기로 옮겨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기업도시가 사업 착수 15년 만에 도시 조성을 마치고 오는 11월 6일에 준공식을 엽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난 2005년에 시작된 지식기반형 원주기업도시 개발은 사업비 5,202억 원을 들여 지정면 가곡리와 신평리 일원 52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식산업용지와 단독, 상업, 공동주택 용지 등을 단계별로 조성해 지난 9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고 사생대회와 글짓기 대회, 축하 공연,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이 마련돼 시민들을 위한 축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국내 여름 휴가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컨슈머 인사이트가 시민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영월군은 1000점 만점에 761점을 받아 765점을 받은 전남 담양군에 이어서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정선과 평창이 상위 10개 시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광역시도 평가에서는 강원도가 제주도에 이어서 2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투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졸업이 다음 달 7일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상지대 졸업생인 박주환 감독의 영화 졸업은 10년에 걸쳐 대학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이어온 학생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제44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상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에서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와 CGV에서 상영이 확정됐습니다. 횡성군이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우선 내년에 노후 경유차 500대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국비 등 29억 원을 확보해 전기 자동차와 수소 전기 자동차, 전기 이륜차 등 작년보다 82대 많은 177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합니다. 또 관용 차량 17대를 친환경 자동차로 임대하고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30억 원을 들여 횡성읍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사업자에게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지역 분권과 지역 방송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OTT를 방송 사업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신 서비스로 분류해 사실상 규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